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알이알이.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그 고성에서 속초, 강릉 여기까지 해서 아주 너무 큰 불이 나가지고 네.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대응이 좋아서 네. 잘해서 그래도 피해가 그나마 적었던 게 참 다행인 네. 것 같아요. 그 산들이 타고 이러면서 저는 막 저게 우리 국토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같이 벗겨져 나간다 막 이런 느낌 들더라고. 따끔따끔하고 그런 안타까움이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예, 우리말 땅 이름도 역시 그런 땅 이름을 잃어버린 또 그런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긴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모시고 우리말 땅땅땅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속초 고성 뭐 그쪽이 이제 백두대간 흔히 얘기하는 거쪽 쭉 내려오는 그렇죠. 길이잖아요. 그렇죠. 백두대간의 중간 정도가 그렇죠. 딱 허리. 중간 허리네. 진짜. 그렇죠. 바로 금강산 바로 남쪽이잖아요. 네. 네. 그분이 근데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6.25 전에는 거기는 북한 땅이에요. 그렇죠. 아. 예, 38도선 모르고 있어요. 이쪽이죠. 모르고 있어요. 가다 네. 보면은 여기가 그쪽에 놀러 가다 보면은 거기 나와요. 여기가 38도선 거기 나오죠. 휴게소라는 그렇죠. 게 있고 예. 그걸 넘어가는 이제 길이 그걸 있는 거죠.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얘기를 수복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수복지구 부분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금강산 남쪽인데 네. 상당히 참 경치가 좋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고성, 간성, 양양, 소위 양간 지방이라고 하는 네. 네. 그 부분 일대가 산이 그야말로 산맥이 네. 완전히 하늘을 가리듯이 네.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따라서 계절풍이 불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바람이 멈추고 구름이 멈추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동쪽과 서쪽의 기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 이쪽에는 눈이 오고 이쪽에서는 눈이 안 오고 네. 이쪽에서는 그냥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여기는 해가 짱짱하고 네. 네.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되게 그렇죠. 우리가 그 기후 그 현상이 되게 구름에 의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바람에 의해서잖아요. 예, 예, 예. 대부분이 부딪히면은 산에 이제 부딪히니까. 산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기예보를 할 때 네. 보면은 그냥 강원도를 묶어 가지고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강원도를 묶어 가지고 얘기하면 동부하고 서부가 다른데 그 네. 묶어서 얘기할 묶을 수가 수가 없어요. 없군요. 그렇죠. 아,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서 지방, 영동 영동. 지방으로 네. 나눠 가지고 나눠서. 네,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동 영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일기예보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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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지방에서는 어떻고 영서 지방은 어떻고 완전히 기후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후도를 뭐 기온도를 뭐 그리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경계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 백두대간의 그 중간점이 그거 그냥 불이 일어났다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러게요. 그 올여름이 아니라 이달 말에 네. 저희가 이제 간성 쪽으로 갈 모양인데 친구들하고 네. 갈 것인데 그냥 푸른 산이 아닌 검은 산을 보게 될까 봐 그게 겁이 나요. 근데 그것도 뭐 저는 사실 사실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요. 네. 사실 그런 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검은 산을. 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이 좀 뉴스 아프지만. 화면에서 네. 위에서 내려다본 불탄 곳 위성 혹시 사진. 등성 흔적. 겉에 있는 네. 네, 그거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전하면서 네. 도깨비불. 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옛날에도 도깨비불이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그게 네. 뭐냐 하면은 불이 붙으면은 솔방울이 완전히 이게 불덩어리가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람이 불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리는 날아가서. 거죠. 네. 네.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위에서 뭐 회전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 마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쪽 불을 껐다 싶으면 저쪽에서 불이 나는 거죠. 네. 예. 그 저쪽 불을 끄면 또 딴 데서 나고. 아유. 이게 이제 솔방울이 문제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방법도 네.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소나무. 침엽수 위주로 네, 네. 네. 그렇게 심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화렵수와 침엽수를 좀 잘 섞어서 적당하게 네, 네. 이렇게 섞어서 네. 섞어서 하더라도 그걸 선을 그어서 심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그게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아. 중간중간 침엽수와 좀 이렇게 화렵수를 띄워지게. 그냥 막 섞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 섞으면 어느 의미가 부분에 없겠네. 가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라인이죠. 네, 그 네. 라인을 선을 따라 가지고서 딱 화렵수 지대. 네, 네, 네. 또 한 층은 이제 침엽수 지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침엽수 선, 이 화렵수 화렵수 선, 선 네. 이렇게 하면 띠를 두는. 그 띠를 두르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불이 그러네요. 많이 안 번진다는 얘기죠. 네. 이게 산림학자들이 많이 하는 네. 얘기고요. 그렇겠네요. 산림청에도 이번에 그래서 식수를 할 때 네. 그걸 고려하겠노라고 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소나무가 이게 다른 나무하고 달라가지고 송진이기 때문에 이 송진 자체가 이게 기름이, 기름. 굉장히 네, 기름이에요, 기름.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야, 하니까 진짜. 예, 그 불이 났다 하면 감당을 못 하는 아, 거죠. 솔방울이 그런 또 네. 도깨비불. 그런 예. 백두대간에 우리 남쪽을 우리가 또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덕유산 선생님 그 무주구촌동 갔죠. 질러서 빼제 빼제까지 갔죠. 빼제. 까지 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예.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삼도봉이라고 있는데 요 삼도봉을 좀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은 삼도가 뭐냐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그 경계 지점이에요. 고기가. 예.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딱 그 돌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렇군요. 요쪽은 경상도다, 요쪽은 충청도다, 요쪽은 전라도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삼도봉이 거기 딱 그 덕유산 위쪽 네. 예, 있어요. 이제 요거는 그런 정도만 하고 지나갈게요. 예. 삼도봉. 그리고 삼도봉이죠. 네. 삼도 석삼자에다가 네, 길도자 쓰는 세도가 거기서 딱 경계를 나눠진다. 이루는 지점. 걸쳐 예. 있는 데군요. 거기 이제 삼도봉이라는 걸 알고들 계실 거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예. 삼도봉을 예. 가서 요쪽으로도 있고 나 지금 경상도에 있다 그럼 저쪽에서는 나 충청도에 있다. 그런데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렇지. 그 휴전선 거기를 넘나들었던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요. 네. 그렇게 해서 삼도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삼도봉에서 삼도의 도지사가 모여가지고서 그러기도 하겠네요. 화합의 기운을 나눈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 네. 삼도봉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잘들 아시는 법주사가 있는 속리산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속리산 중심으로 네. 하고 속리산 옆에 그 늘제라고 하는 그 제가 하나 있어요. 눈째.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제일 먼저 묻고 싶은 말이 뭘까요? 속리산의 이름이겠죠. 그렇죠? 네. 네. 속이 속리산. 세속이라는 그 세속 속자죠. 속자죠. 네, 아. 우리가 그 풍속 속세할 속자라고 보통 그러는 네. 속자죠. 음. 그 리는 가를 리자, 이별할 리자. 그러면 세상을 가른다, 세상을 세상과 이별한다. 이별한다. 속세를 떠나서 간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자로 푸는 사람들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이제 법주사를 창건한 게 233년이거든요. 네. 그때 233. 예, 그때가 이제 233만이 아니라 784년이거든요. 784. 예, 그때가 선덕왕 때예요. 네. 대단한데. 그때 이제 진표율사가 그쪽으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금산사에서 거길 온 거예요. 네. 오니까 그 밭갈이를 하던 그 선생님, 소가 그 있어. 선덕왕 때면 600년대 아닌가? 그렇죠. 600. 600년 때인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784년인데 어떻게 그래요? 되나요? 그러면은 글쎄요, 제 기억에 대략 그런가요? 통일한 게그 600 뭐 80 몇 년인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그 해서. 이후니까 선덕왕은 그러면- 한참 뒤죠. 여왕 말고 선덕 여왕 서- 말고 성덕왕 성덕왕? 선덕왕인데 성덕왕. 네, 그러니까- 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거기 이제 선덕왕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음. 진표율사가 있을 때예요. 네, 네. 진표율사를 쳐보면 될 것 같아. 이 진표율사가 거길 왔다는 거예요. 진폐율사. 진표율사. 진표, 예, 음, 진표율사. 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시죠. 예, 예. 이제 여길 오니까 그 밭갈이 하던
소들이 네. 모두 그 엎드려서 밭갈이 하던 걸 멈추고 소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폐율사가 등장하자 이렇게 된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보고서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짐승도 저렇게 사람을 알아보고 저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사람인데 이분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못 알아봤구나. 네. 이렇게 반성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진폐율사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저런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네. 진폐율사를 따라서 입산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예. 그게 속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석을 예,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록의 일부가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가. 근데 그럼 속리산 이전에는 뭐였을까? 이름이.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이름들 대부분을 보면 역사하고 얽은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예, 그리고 역사하고 얽더라도요. 주로 산은요. 스님들이 많이 그 이름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주로 산을 드나드시는 분, 입산수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이 그러니까 와서 어디 가서 이제 시주를 하거나 그럴 때 부탁을 하거나 그럴 때 어느 산에서 왔습니다 할 때 그 산 이름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불리던 걸 무시하고 그 이름을 장명해서까지 그 산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산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불교적인 용어로 된 산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알겠어요? 불교 용어에서 따온 그런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로 스님들이 많이 붙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어느 산 누구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절에 가면 뒤에 비로봉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비로 이런 것이 다 불교적인 용어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산 이름들의 불교적인 용어의 산봉우리 이름들이 많아요. 그 흔적이 많이 북한산 가도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러한 것이 전부 이 스님들에 서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 이름을 연구하는 나로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거죠. 속리라고 하면은 세속을 이별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어순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순이죠. 원래는 이제 리속이 돼야 되는. 리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속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비행기가 앉는 곳이 기착장이 아니에요. 착기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루터도요. 선착장은 이건 잘못된 거고 착선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자에 그게 자순이 있어요. 그게. 자순이 있는 거니까. 자순이 있는데 그 자순에 따라서 그 자순 원리에 따르면 절대로 속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의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속리라는 이름에 다시 한번 이렇다면 이건 이속산 뭐 이렇게 됐어야 맞는 건데 속리로 굳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속리의 그 속자를 갖다가 속으로만 우리가 썼을까?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치움을 했을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치움을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식으로 치움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식으로 치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속자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불렀느냐 이거죠. 중국에서요? 중국에서는 속이 아니에요. 쉬예요, 쉬. 쉬예요. 근데 리는 똑같이 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말로 한다면 쉬리산 쉬리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월간산에다가 이제 이걸 썼어요. 속리산의 원 이름은 수리매에서 나왔을 거라는 얘기를 썼어요. 수리요. 그럼 수리가 뭘까를 또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수리는 우리는 보통 이제 독수리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리산 같은 이름들이 취봉, 취산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독수리 치자를 써가지고 그런 게 많긴 많은데 수리가요. 꼭대기란 뜻이죠. 정수리. 금방 생각나시네. 정수리. 그렇죠. 그러니까 수리가 꼭대기란 뜻이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만은 술의 차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많습니다. 아. 예를 들면 차령 이런 거죠. 차령. 산맥. 예, 차령 그 산맥. 촬영이 저는 진짜 왜 저기가 그 술의 차령? 차자가 근데 들어갈까? 그게 수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저기 저 고개에 수레가 어떻게 올라갔다고 저게 수레차 아니 촬영이지? 억지로 붙이면 되죠. 옛날에 네. 수레가 올라가다가 거기서 무슨 돌에 멈췄다. 걸려서 멈췄다가 뭐 그래가지고 뭐말 만들면야 되겠지. 못 올라갔다. 못 너무 올라갔다든지. 험하고 해서 올라가. 수레도 못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뭐 이름 붙이면 되겠는데 그 촬영이라는 원 이름은 수리매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제. 수리제죠. 참 수리매가 아니라 수리제. 수리제죠. 제. 촬영이 수리제예요. 수리제. 네. 근데 네. 이제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얘기냐면 큰 산을 넘는 고개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내가 이제 많이 아는 그 낱말이 주로 있는데 감이라고 있어요. 감. 감. 근데 그 감, 곰, 검 뭐 이렇게 가지고서 네. 그걸 우리가 한 무리로 엮어가지고 땅 이름을 연구를 하고 어원을 연구하잖아요. 연구하는 네. 사람들이 검, 감, 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기억에다가 아래 야자 쓰고 미음을 쓰는 감 이렇게 되는 그 네. 음을 쓰는 네. 거죠. 그게 신성하다, 크다, 또는 높다, 네. 거룩하다 등등의 뜻을 갖는 거예요. 감이.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한자로 갈 때는 수코동자 웅이 가거나 네. 그 귀신 신의 신자가 가거나 당군할 때 예, 당군이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음.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검, 감 이런 것이 우리말로서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많이 썼던 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조상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는 그 말까지 가져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는 뭐가 됐느냐면 가미가 됐어요. 감이 신. 그 가미가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그 신자를 쓰고서 가미라고 읽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말이 일본에도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검감이 네. 거기 가서는 그렇게 갔다 있는데 그 우리의 그 검, 감 이런 거에 그 아까 돌비님 얘기했던 왕검의 그 검도 그거하고도 그런 관계가 계열일까요? 있으리라고 보고요. 당군한 검의 그 예, 왕검?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란 말에 금도 사실은 네. 거기서 나오지 아, 않았느냐고 임금의 많은 금도. 학자들이 그럴 얘기를 수도 하는 있겠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검감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의미로서 우리 조상들이 그 아주 오랜 옛날부터 썼던 네, 우리 네.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에도 남아 있고 또 우리나라 사이에도 그런 것이 남아 도니까 네. 이걸 보고 아, 그 말은 신성하다는 그런 뜻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술 가지고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몸을 관계하지 말고 여러모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라고 제가 그런 적이 네, 있었죠. 네, 네. 소.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대개 수리가 소리로 간 일은 별로가 없어요, 이게요. 아, 술이 소리로 예, 나오는 별로 간 일은 없는데 술로는 갔어요. 술, 예. 술 줄어서. 줄어서. 아, 그리고 술이 줄어가지고 술이 계음절이기 때문에 네. 계음절 전에 단계가 폐음절 계음절로? 단계니까 네. 그때 이제 숫이 되는 거죠. 숯. 네. 그러면 수의 디귿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숫자가 들어간 그런 산들이 많고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 수컷당컷 그럴 네. 때의 수도 사실은 그것은 더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여겼던 거죠, 그게요. 예, 수 그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술 자체를 갖다가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그거하고는 어원적으로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에서 그 수의 디귿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먹는 걸 위주로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숟가락이라고 있죠. 숟가락. 아, 그러네요. 숟가락. 예. 근데 숟가락이라고 그러는 거는 숟가락은 원 이름이 아니라 합성어예요. 숯 네. 플러스 숯 더하기 가락이에요. 가락. 네. 그러면 가락이라는 건 이제 그게 막대처럼 생겼으니까 가락자가 붙은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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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을 우리가 뭐냐를 따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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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먹는 거란 얘기죠. 음. 그게 바로 우리의 주식인 밥이라는 거죠.
미숫가루의 숯도 그 물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물로 만드는 거냐. 하니까 미가 물이니까요. 미숫가루 잘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음절로 되면 술로 된다고 그랬죠. 네. 밥 한 술 더 뭐 한술. 그렇잖아요. 숟가락이 네, 술로 술. 되는 거예요. 한술. 네. 술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먹는 걸 얼마나 그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받느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구나 상에서 딱 먹고 나요. 그걸 갖다가 이제 치우는 게 안악들이 주로 치우죠. 네. 그랬죠. 옛날에.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술거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술거지. 술거지. 이게 이제 변한 게 설거지죠. 설거지가 됐고요. 예. 설거지로. 술을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네. 술이라는 건 술이 아니에요. 네. 밥이에요, 그거는. 네네. 먹을 거예요. 우리가 술을 갖다가 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술은 먹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은다고 그러는군요. 지금 사람들이. 그 술이 그 마신다고 그러는 술인가? 게 아니라 쉽게 돌비다운 생각하면은 발상이네. 우리가 밥 한 술 두고 간단히 네. 생각하면 돼. 네.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한 술 더 술. 떠 뭐 이러는 거. 네. 그러니까 술과 숯은 서로 넘나들었는데 네. 숯은 폐음절이고 술은 개음절이고 그러게. 요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술을 걷는다. 그럼 먹는 걸 다 걷는 거야. 이제 걷어내는 게 바로 이게 술거지, 지금의 설거지. 설거지가 된 설거지하는 거군요. 작업. 네. 그런 작업이 되는 거야. 거지라는 말 아주 있잖아요. 거의 디귿이죠. 네. 이죠. 거디. 그게 걷다, 거지로 거지. 지금. 예, 네. 거디라고 읽겠지만 거디, 그게 음화에 거지. 의해서 네. 거지라고 그러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네요. 재밌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리를 생각하면은 그런 쪽 거지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가면 좋은 거죠. 이렇게요. 수리에서 술로 숟가락, 한술, 네. 술거지, 설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제 네. 그 산 이름에서 그래서 내가 네. 이제 차자가 들어간 게 대개 산지 지명이라는 걸 제가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곳. 예. 예. 근데 유독 이제 일본인들이 산줄기를 그릴 때 우리 백두대간 위주로 그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들 임의대로 그렸는데 네. 그것은 지금의 보이는 지형을 따라서 그린 게 아니다. 광물자원. 그렇죠. 위주로. 지질 따라서 네. 그린 것일 네. 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게요. 수리제가 지금 공주 논산 그쪽에 있는 그 고개예요. 그 고개가요. 촬영. 네, 지금 촬영 고개라고 그러고 네. 촬영 산맥이 거기를 지나간다고 네, 그러죠. 네, 그게 네. 그게 오대산에부터 우리 한반도를 그려놓고 보면 완전히 빗금을 걷는 거예요. 횡선을 걷는 거죠. 이렇게 네, 네. 네. 대각선으로. 네. 그러면 그게 촬영 산맥이라 이거죠. 예. 근데 일본인들이 왜 촬영 산맥이라고 했을까? 백두대간은 촬영 산맥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건 이제 한남 정맥의 일부일 뿐이지. 촬영 산맥은 존재하지 않아요. 촬영 산맥을 그럼 백두대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답이 안 나와요. 백두대간의 지맥이 아닌데 어떡할 거야. 그 흐름에 있지 않고. 그렇죠. 있기 그러니까 그 때문에, 흐름에 네. 있지를 않고 백두대간에서 그 정맥이라고 그러죠. 네. 정맥을 갖다가 한 22개를 그려놨는데요. 네. 전부 이게 보이는 대로 그렸지. 네.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지질 따라서 그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촬영 산맥이 존재하지 않죠. 아. 그래서 웃기게도 남한강이 내가 2개의 산맥을 걷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셨죠. 촬영이 어디 있어요? 공주 쪽이면 충청도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오대산은 어디서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 쪽이고요. 네. 강원도에서 거기까지 그랬으면 얼마나 긴 산맥입니까? 네. 그렇죠. 한반도를 완전히 대각선으로 네, 잘라놓은 네.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강이 지나갔는데 네. 네. 남한강이 그걸 넘어가야지. 네. 일본인들이 그린 거대로 한다면 넘어가야지. 네. 지도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어릴 그걸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러게 어릴 때부터 그렇군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연구를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수리체의 이게 촬영이 수리체. 그 자체가 수리제. 그게 이제 오대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리 자체를 갖다가 내식으로 푼다 그러면 수리매. 뭐 그냥 수리매, 수리매. 예,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감하게 나는 글을 써서 그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그 월간산에다가 네, 네. 발표를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네. 속리산이지 무슨 뭐 어쩌냐 이제 이렇게들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법주사가 있는 산이 속리산인데 속리산 꼭대기 이제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네. 아까 삼도봉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남동 쪽으로 보면 어딜까요? 이게 남동 경상도란 쪽 말이에요. 경상도. 상주 땅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속리산 이쪽으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충청도 땅이 되는 충청도. 거예요. 예. 예. 달라지는 거죠. 아까 삼도봉 그 북쪽이 되니까 이제 충청도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그러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그대로 속리산 이렇게 네. 산명 표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쪽은 경상도야, 이쪽은 이제 충청도야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속리산이 충청도 속리산일까요? 경상도 속리산일까요? 충청도 거라고들 보통은 다 하지 않을까요? 충청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뭐 그렇죠. 흔히 네. 우리 그 보은 뭐 네. 이런데 사실 배우기를 그래, 그렇게 네. 또 배웠던 것 같아요. 보훈법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생각할 때요. 네. 그 산을 어디에서 주로 오르느냐의 중심으로 그 산이 네. 어느 맞아요. 산이냐를 네. 매기는 네. 거예요. 네,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 쪽을. 네. 대동료 지도에도요. 산을 갖다가요. 산 거기를 경계 지점을 산 꼭대기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요 산은 어느 산이다 해가지고 고구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거 나눠준 거 보면은 괴산 쪽으로 나눠준 거야. 네. 아. 충청도 쪽으로. 중국이네요.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주인데 네. 그쪽으로 주지 않고. 한번 속리산 그 산지 지도를 한번 언제 한번 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그 경계선을 한번 보시라고요. 속리산이란 큰 산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산덩어리에서 상주 쪽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클까? 이 아. 보은 쪽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클까를 뭐 한번 보라고요. 보통 이런 질문에 그 정답은 상수예요. 출제자의 그렇죠. 의도. 내가 네, 물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네. 네. 상주가 3분의 2고요. 야. 네. 충청도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산덩어리 전체를 가지고서 영역을 나누면 그렇다는 네. 얘기야. 네. 색칠을 하면은 네, 네. 그 여기가 전부 상주야. 이쪽이 음. 사벌면 뭐 이쪽으로 전부. 네. 그리고 충청도는 조금 3분의 1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음. 근데 속리산 그 비루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그리면 상주 쪽으로 오는 산길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점선을 톡톡톡톡톡 찍어 놓고요. 네. 그건 작은 길이라는 얘기겠지. 네. 이거는 비루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법주사에서부터 뒤에까지 두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그렇죠. 그렇죠. 속리산으로 간다면은 네. 보훈 법주사를 거쳐서 네. 가라 이거지. 네. 예. 아까 그 저기 참 법주사 우리 네네.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아, 네. 그 보니까 네. 이 법주사가 진폐율사 얘기 네. 나온 거. 네, 진표 그와 그 제자 영심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네. 이렇게 정확한 연도는 잘 안 나오고요. 안 나와요? 원래 처음에 그 창건하기는 의신이라고 네, 하는 그렇죠. 네, 예. 이 사람이 창건했는데 이때는 진흥왕 때라고 진흥왕 합니다. 때. 553년이고 아이고, 그 이후에 이후에 그 중수를 하고 음. 그다음에 크게 일으킨 중흥한 때가 네. 성덕왕 때 중수하고 성덕왕. 해공왕 때 뭐 네. 이렇게 크게 그러면 아마 일으켰다, 성덕왕인 이렇게 것 얘기를 같아요. 하는 거죠. 성덕왕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때 성덕왕 때 만들었던 게 많이 지금 남아 있고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수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성덕왕 때 그렇게 됐나 봐요. 말씀하셨던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확실한 거는요. 네. 법주사가 창건된 게 신라 때 아닙니까? 네, 네, 그러네요. 네. 그거 창건된 지 233년 만에 진폐육사가 거길 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553년이 그렇게 그 되는 창건 때고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성덕왕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음. 그 법주사가 창건된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창건돼 가지고 233년 만이라고 그러니까요. 아, 네. 그렇게 그렇게. 그건 맞겠네요. 우린 이제 근데 확실하게 근데 조금 의문은 네. 제가 성덕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찾아봤는데 그게 안 나와. 그게 780이 아니고 730년 아, 뭐 몇 년 비슷하네요. 정도 네. 예, 그렇게 비슷하긴 나와서 한데요. 그게 그래요. 네. 일단 700년대네. 네네 그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동할 때 그렇군요. 그렇게요.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진폐율사가 대단했나 보죠. 당시에
소들이 뭐 엎드렸다고 뭐 그러게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 그렇게 보면은 네. 소들이 엎드려서 소리산이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 이름들은 대개 스님들에서 붙여진 것들이 많다는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지나갈 네.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무슨 이름이냐를 우리도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치움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이런 건데 마침 이제 수리산이다 하는 그런 거 수리에 맞출 수 있는 말이 바로 속리거든. 그럴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불교적인 용의가 된단 말이야. 네, 예, 알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오늘은 요 네. 속리산 여기까지만 그렇죠. 예. 짚고 음. 다음에 이제 속리산에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선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이 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정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 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